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은 방송 중 이번 주 주제는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순간입니다. 기록 관리에서 우리가 다루는 내용은 이미 뭐랄까요, 기능화되었다랄까, 규격화되었다, 절차상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또 그런 것들을 배우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생활기록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기록들을 취급하면서 기록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생각이 넓어진다라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기록의 생각을 가장 뭘까, 원천적인 것부터 한번 짚어보자 라는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기록이 되는 순간이라고 잡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록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보존되고 증거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순수한 인간의 마음에서 그냥 남긴 자기의 족적 같은 것들,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는 그냥 자기 하나의 그 소통의 행위, 커뮤니케이션 행위로 나왔을 겁니다. 즉,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고 그 알리고 싶은 사람의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거리가 있을 때는 기록을 통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기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는 소통이지, 보존이라든가 증거라든가 그 이후에 나타난 효과일 수 있다. 이렇게 짚고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아하,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우리가 기록 관리를 할 때 따지는 맥락을 얘기한다든가 관계를 따진다든가 메타데이터를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어느 순간에 기술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인데, 그 인과관계라는 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요구했던 것 하나가 증거였겠죠. 기록으로 남겨줘. 네가 한 말은 소리 없이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들은 너와 나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걸 뭔가 어떤 형태든 간에 증거가 될 수 있게 남겨달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기록이 점차 증거적 가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적 가치를 갖는 기록조차도 발뺌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난 그런 거 해준 적 없다, 저 가짜다. 결국 그 기록이 온전히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진본임을 보이고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그 전후 앞뒤 전의 맥락이 같이 잡혀야 합니다. 왜 이 자리에서 저것이 만들어졌고 거기에 제3자가 등장하고 그 3자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기록은 누가 봐도 진본으로 인정할 것이고 그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결국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니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그것을 자연스럽게 발생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니 하면 조직이죠. 조직은 어느 큰 계층 구조 속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그 일이 의사 전달이 되어지면서 최종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있고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여러 사람이 관여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을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의 책임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자기 의무를 하고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이제 기록으로 남아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 기록이 증거적 가치를 갖기 위해서 제3자의 개입이라든가 단계적 절차적 관계를 분명히 갖는 선에서 기록이 생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록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 기록을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현재의 기록의 상태들을 그대로 구조화시켜 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록을 생산할 때는 이러이러한 메타데이터가 필요한데 기록물 자체에는 그런 메타데이터가 없다, 있다, 상당 부분은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메타데이터가 요구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공문서를 들여다보면 공문서에는 날짜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시행하는 사람이라든가 그걸 추인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이런 이관이라든가 많은 내용들을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물 자체는 이미 기록물 안에 자기의 메타 정보를 다 담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기록물이 독립적인 기록물 하나하나가 서로 연관되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는 것이고, 연관되어진 틀 속에서 그것이 연관성을 갖고 있고 그런 계층 구조 속에서 생산되어졌다는 걸 보증할 수 있는 또 다른 주변의 기록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기록은 그 기록 자체가 이미 그런 구조 틀을 담고 있고 그 구조 틀을 보다 더 확고히 하기 위한 전체적인 큰 조직의 틀 속에서 생산되어진 것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규정, 규칙, 조직을 담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물 몇 개를 보고도 충분히 이것의 인과관계와 전후 사정을 충분히 파악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모든 기록이 그러냐 하면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생활기록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그냥 툭툭 던져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것을 생산한 본인만이 그 인과관계라든가 구조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왜 찍었는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요즘 생산되어지는 많은 그 생활기록들도 상당 부분 메타데이터가 기록 내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일기가 그 대표적인 거죠. 날짜를 쓴다든가 위치를 쓴다든가 그 당시 기후를 쓴다든가 하면서 아 이게 이런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이런 위치에서 생산되어졌구나.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진으로 모두 사진도 자기 메타데이터에 일시라든가 요즘은 GPS를 집어서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들을 많이 찍는데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저 사진이 언제 왜 찍혔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을까? 없죠. 시간 기록만 있고 GPS, 위치 기록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었냐면 저 사진을 찍으면서 음성을 삽입할 수 있었어. 메타데이터로. 내가 이걸 왜 찍고 있어? 지금 누구와 같이 있어? 어떤 상황에서 뭘 즐기기 위해서 찍고 있어? 를 거의 실시간으로 잡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은 순간 스틸 장면이지만 이 속에 몇 초간의 그 시간 경과속함을 음성 데이터로도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다. 요즘 이 사진도 여러 장을 동시에 쭉 스트립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사진 내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록으로 나타나지는 음성만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기록들도 집어넣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건 의도적이고 목적적으로 한다라기보다 그냥 내 추억을, 내 기억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한 기억도 시간이 경과하면 자꾸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실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록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그저 생산되어졌다고 가치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의 당위성, 소위 맥락과 관계에 대한 정보가 어느 정도 녹아나야 아니면 다른 기록에 의해서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비로소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내 삶이 기록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진 한 장 찍히고 일기 한 장 쓰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갖고 있는 관계, 맥락 이런 것들을 엮어내는 힘이 필요하다. 조직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조직의 구조라든가 명령체계라든가 업무에 의해서 충분히 검증되어지고 또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습니다만 생활기록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을 가르칠 때도 그냥 생활기록은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에서 생활기록이든 공공기록을 넘어서 기록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 기록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자기의 생산에 갖자 원천적인 요소이지만 이것이 훗날 기록으로서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 이것이 갖는 관계, 맥락을 어떻게 만들어내야지 라는 걸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스크랩하는 걸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가끔 실습해보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 때 찍은 사진들을 전부 스크랩해서 붙입니다. 대부분 사진만 갖다 붙이죠. 근데 조금 더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제목도 달고 사진마다 그 다음에 그 관계를 순서를 정하고 전체 그룹핑하고 하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게 구조가 보여주는 얼개가 보여주는 메타데이터이거든.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두면 훨씬 더 보기가 수월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써주고 기록해주면 훨씬 좋죠. 그래서 서양 아이들의 졸업 사진을 보면은, 졸업 앨범을 보면은 사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했던 말들을 전부 기록함으로써
아, 이 친구들이 갖고도 성향이 어떻고 누구에게 보이는 감정이 어떻고 하는 것들을 가능 직접화시키려고 합니다. 왜? 데이터가 흩어지면 전부 그 맥락이 끊어져서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지만 이걸 구조화시켜 놓고 보면 상당히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 기록에게 가장 부족했던 부분, 그 구조화 작업이 공공기록이라든가 이런 행정기록들 속에서는 철저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 다르고 공공기록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록이 갖고 있는 원천적인 것을 공공기록은 자기 구조가 조직이 해석해주고 있지만 생활기록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기록을 생산하거나 생활기록을 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얼개를 잡을 때는 이 얼개는 똑같습니다. 조직하고 변하는 틀이 있고 변하지 않는 틀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 같은 그 지역의 위치라든가 인물들은 크게 변하지 않지만 그 관계들은 계속 바뀔 수 있겠죠. 사건들이 발생하니까. 그걸 시간 축소해서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것을 사건별로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게 만드느냐는 입체적인 구조로 설계를 해낼 수 있다면 그 생활기록은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도시에 다리를 우리가 허문다는 얘기가 나오면 최소한 그 말이 나온 시점서부터 그 사는 주민들에 대한 생활을 쭉 조사를 합니다. 예전에 TV에서 했던 프로 중에 그 피막골, 종로통에 있는 그 피막골 얘기를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이게 피막골이 헐린다고 하니까 피막골의 삶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과거 피막골의 삶과 연계시켜가면서 그 관계와 위치와 이 자연스러운 변화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그래, 저런 구조틀이 필요해. 피막골이 뭔데? 하는 사람에게 피막골의 역사도 얘기해주고 피막골이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전부 삽입해서 전체 구조를 만들고 그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현재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위치에 앞뒤 그 살았던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 구조를 좀 더 끈끈하게 묶어내고 이것이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그네들이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라든가 그 속에서 결국 이것이 소멸될 때까지 얘기. 아마 그 다음부터는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왜? 이미 그런 것을 기록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피막골을 계속 추적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거는 어느 순간 필요에 의해서 툭툭 던져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 관계와 맥락을 쥐고 움직여야 비로소 기록이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자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정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외관을 찍고 건축학적 얘기를 하고 이것이 뭐 옛날에 누가 유명했던 시나 사람들의 얘기들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도 담아내기 시작하고 그네들의 짧은 역사 20, 30년에 걸친 그 정자 주변에서 일어났던 역사들도 같이 담아내면서 그 정자는 그냥 단순히 돌멩이국의 돌멩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정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주변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맥락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때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툭툭 끊어진 얘기라서 그 인물에 대한 조그만 사적인 얘기 하나쯤 두 개쯤 첨가해서 만들어내는 거지만 실은 그 사람이 시를 쓰지 않은 시점에서도 그 주변에는 사람들이 살았을 것이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정자라는 돌멩이를 중심으로 잡아내는 돌멩이국을 끓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기록이라고 봅니다. 결국 기록은 한낱 낱개의 조그만 파편들이 아니라 이것이 엮여서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레고 같은 거죠. 만약에 레고에다 누군가가 만들고 부품 안에 사인을 해주면 이 사인된 부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쭉 추적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기록이라는 거는 이게 내 삶이 되고 나의 족적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항상 툭 던져져서 한 조각이 툭 던져져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구조를 갖고 맥락을 갖기 시작할 때 비로소 기록이 자기 역할을 한다. 우리는 결과적으로 그냥 그렇게 배웁니다. 관계, 맥락이 중요하다. 근데 왜 중요하지? 그 공공기록에서는 그 맥락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메타데이터만 가지고 따집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모을 때는 이렇게 군집으로 모은다. 어떤 부서에서 생산한 건 부서에서 생산한 것끼리 모으고 하는 가장 기계적이고
기능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기록관리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할 때 그렇게 하게끔 합니다. 그럼 물어보죠. 왜 이렇게 해? 다 그렇게 해왔어. 그게 법이야, 규정이야, 규칙이야. 근데 그게 법이고 규정이고 규칙이 되기 이전에는 왜 그렇게 구성되고 형성되었을까를 놓고 봤을 때, 기록은 이 구조가, 관계가, 맥락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행정기록이나 공공기록은 기록물 자체의 그런 메타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생활기록엔 그런 것이 없다면 그걸 엮어낼 수 있는 관계와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스토리도 필요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 비어있는 공간들을 메꿀 수 있는 증인, 증거도 요구되어질 것이고, 그 증거, 증인들이 갖고 있는 말에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가 동시에 주어지고,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 연구 논문이 나오고, 이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기록을 말하는 거지 기록 자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기록들이 묶이고 메타 기록을 생산해내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제 메타 기록은 그 인터뷰 기록처럼 추후에 기록들의 관계와 맥락을 이어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데이터들을 메타 기록이라고 하는데, 그런 메타 기록과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체계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하나의 연구 논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조그만 책자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좀 스크랩북처럼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묶였을 때 비로소 기록이 살아난다. 그 기록이 내 삶이 되기 시작한다 하는 의미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좀 순차를 갖고 설명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대목이 뭐지? 조직은 객관화시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그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기록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생활기록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을 얘기할 때, 또는 기록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를 할 때, 기록연구사나 기록관리사들에게 주문해야 할 것이 뭐냐면, 스토리를 만들어라. 스크랩북의 큰 틀을 만들어라. 우리가 가끔 그 기록마을을 얘기하고, 기록마을에 공간을 만들고 사진을 전시하고 하는 일들을 시킵니다.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기록을 수집하는 일을 하고 그 기록의 메타데이터를 만드는 일들을 하는데, 이 메타데이터라는 요소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목적과 의도에 의해서 어떤 기록물의 메타데이터를 구성할까 하는 것은 기록연구소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 일관성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큰 목적, 의도는 뭘까, 우리가 그려보는 작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스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공기록도 마찬가지로 그 조직의 얘기입니다. 이 조직을 왜 만들었는데, 조직이 하는 일이 뭔데, 목적이 뭔데, 거기에 부합하게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데 라는 큰 얘기가 납니다. 많은 얘기가 나오겠죠.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어떤 서비스를 할 건데, 어떻게 서비스를 할 건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재원이 필요한 것이고, 어떤 인력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이 어떻게 구조가 되어야 비로소 그 일이 가능할까? 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고 일을 수행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거적 가치로서의 기록물들이 생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떤 기록은 굉장히 중복된 기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생산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록들 관계 속에서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있는 것들이죠. 이런 건 순간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왜? 예서 우리가 쪽지에 모아서 이걸 정리해서 기록물을 만들고, 이 쪽지는 사라져도 이 기록으로 우리가 증거적 가치를 가지니까, 이렇게 사라지는 기록들도 있고, 사라지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놓고 보면 나중에 의미 없는 기록,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은 의미가 있지만 관계 속에서 의미를 자기가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록들도 있다면, 기록 연구사가 고민할 대목은 어떻게 조직 구조를 가질 것이며, 이 조직 구조 속에서 어떻게 기록을 생산해야 비로소 이 기록이 자기 임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기록들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년마다 폐기하는 것도 있고, 5년 단위로 폐기하는 것, 10년, 15년, 30년, 뭐 이렇게 연구로 보존하는 기록들도 있고, 다양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실록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각자 학자들이 자기 초안을 만들고, 왕이 죽고 나면 그 초안들을 긁어 모아서 해석하고,
정리하고 해서 실록을 만들고 이걸 전부 다 불태워 없애고, 물론 이게 강자의 역사가 될 수 있겠죠. 서로 의견 속에서 소수 의견이 사라질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신경 썼다면 소수 의견에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같이 기술한다면 해석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겠죠. 결국 그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기록 연구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록물 하나하나의 기술적으로, 테크니컬리 이걸 어떻게 메타데이터를 만들지를 이렇게 미시적으로 쳐다보기보다는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쳐다보고 스토리를 만들고 그 스토리를 담보할 만한 구조는 어떻게 되어야 하고 그 속에 메타데이터는 어떤 요소들을 담아야 할까.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이 관계 속에서 좀 구멍난 부분들을 어떻게 재생산해낼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메타 기록들은 어떻게 만들어낼까에 대한 얘기들이죠. 우리가 어떤 전시회를 연다고 할 때 이 전시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보면은 큐레이터의 메타 기록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메타 기록은 구조를 담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전시를 왜 하는데 목적을 담아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전시에 나타난 그 작품들의 관계를 구조 틀로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설계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비로소 그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작품들의 전시도, 순서도, 동선도, 이야기도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해석도 다르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기록 얘기할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해준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TV에서 하는 프로그램 뭡니까? 그 노래 프로그램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그 노래 프로그램은 매주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노래들이 담고 있는 그 주제성을 끄집어냅니다. 그럼 그 노래가 그 주제만 메타데이터로 갖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 노래로 나오고, 어떤 때는 봄의 노래로 나오고, 어떤 때는 그것이 갖고 있는 가수들의 얘기들도 같이 나오죠. 가요 무대. 그래서 이 가요 무대에 등장하는 노래들이, 그래서 한 1000편의 가요 무대를 냈고, 그 중에 한 200편의 같은 노래가 나왔다 해서 이 200편에 나온 같은 노래가 전부 같은 주제냐 하면 다 다른 주제일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일 수 있고. 근데 이 모두가 다 이 노래의 메타데이터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이 노래의 메타데이터는 가장 기본적인 것,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하고 누가 불렀고 하는 것,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만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메타 기록으로 생산되어집니다. 이 가요무대 한 회에 보여줬던 이 기본 구성도 메타데이터로 존재하고 그 속에 등장하는 노래의 순서라든가 중간중간에 멘트를 집어넣는 이것도 전부 메타 기록으로 존재해서 소위 우리가 인터뷰 같은 것들이죠. 아, 이 속에 노래들이 이러이러한 맥락과 이러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고 이런 통일성을 갖고 있구나. 그리고 한 시간을 즐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 작업이 실은 기록 연구사에게 필요한 것이고, 조금 더 발전적으로 본다면 어떤 행정이라든가 조직이 갖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구조를 스토리텔링 해보는 거죠.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벌어진 일들에 대한 속에서 어떤 기록들을 생산해야 하고 어떤 기록이 남아야 하고 어떤 것들은 무의미하고 하는 것들을 그려가는 힘을 가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기록 연구사이지 않을까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